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7일 발표된 LG화학과 LG엔솔 2분기 실적 정리해봅니다. 먼저 LG화학 실적 살펴보고 LG엔솔 실적 집중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지금 활용하는 자료들은 모두 LG화학과 LG엔솔 실적 보고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 참조하셔서 이제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LG화학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4조 5,415억 원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6,155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매출은 18.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9.9% 감소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1분기 비교했을 때는 매출 소폭 상승, 영업이익은 역시 전기 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제 요 끝에 보이는 게 파만농, 파란색이 예전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생명과학, 첨단 소재, 그리고 이 빨간색이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추이 살펴보시면 한눈에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를 했고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된 그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이 아직은 그러니까 회복이 매우 더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제 거의 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테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전기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세가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 흐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도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제 석유화학 부분은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7억 원 기록을 했고요. 이제 첨단 소재 부분 1,846억 원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 생명과학 부분 마이너스 92억 원, LG에너지 솔루션 4,606억 원, 그리고 파만농은 274억 원 영업이익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직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주요 사업 부분별 석유화학, 첨단소재, 그리고 LG엔솔 부분 실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매출은 좀 전년 동기 대비 1조 5천억 원대 정도 빠졌고 이제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손실은 지난 4분기부터 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LG화학은 실적 대의 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시황 반등이 이 부분 반등되는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CC 같은 부분 이외에 탄소 나노튜브 등의 이제 고부가 제품의 수익성을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LG화학 NCC 공장 가동 중단 소식 좀 전해드리면서 매각설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데이 때 석유화학 부분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석유화학 사업은 아직 LG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캐시카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사업 구조 고도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Q&A, 제가 이제 주요 사업 부분에 연결되는 Q&A는 끌어다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제 Q&A에서 석유화학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화학 그 담당자는 하반기 낙관이 어려워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이제 이 해당 부분 산업 활동이 증가되고 소비 확대 등을 통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이제 반등이 기대되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그 효과가 굉장히 더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반등 기대가 어려워졌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또 중국 자체 공급량이 석유화학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계속 하반기까지는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내년 이후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 부분이 좀 일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LG화학이 이제 손 놓고 이제 외부 변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부분인데요. 이제 첨단 소재는 이렇게 전지 재료, 또 IT 소재, 엔지니어링 소재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그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로 크게 빠졌는데요. 이 같은 그 주요 원인으로는 메탈 국제가 하락으로 전지 재료의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메탈 부분에 이제 리튬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튬 그 국제 가격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해 거의 고공행진으로 50% 이상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반기부터 하락 추세이더니 올 상반기에 매우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하락세는 멈춘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해 대비해서는 리튬 가격세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같은 부분이 1, 2분기 그 레깅 지연을 통해서 이제 그 LG 엔솔 또 LG 화학의 전지 재료 부분에 판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왜냐면 특히 지난해에는 이 메탈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률 보시면 16.9%, 16.1%로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 메탈의 국제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그래서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사업 전망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전지재료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좀 전망된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엔솔 실적 부분인데요. 이제 매출은 8조 원대 나왔고 영업이익은 4,61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했을 때 매출은 무려 73%나 크게 상승을 했고 이제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0%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분기 그러니까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레깅에 따른 원가 상승 영향 그리고 이제 GM 리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회성 충당금 반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망 부분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제 북미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고 이제 비용 개선과 원가 혁신 통해서 수익성 계산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부분은 이제 같은 날 LG 엔솔 실적 데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영업이익이 앞에서 이제 4,600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0%가량 상승을 했지만 1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LG 엔솔의 영업이익은 그 본연의 영업이익 플러스 IRA 텍스 크레딧 영업이익이 따로 이렇게 잡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와 있는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영업이익 4,600억 원대에서 3,500원대가 순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109억 원은 IRA 텍스 크레딧으로 보조금 성격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GM 리콜 어, 앞에서 GM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리콜 과정에서 나온 그 돈을 5대5로 LG전자와 LG엔솔이 나누어서 충당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넣어봐서 계산을 해도 사실 6천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한다면 일회성 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더 큰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LG엔솔의 주요 성과 부분이고 관련된 연인 Q&A 끌어다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글로벌 EV 판매량 트렌드 부분 살펴보시면 1월에서 5월까지 그 EV 판매량을 그 대륙별로 본 그런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에서의 성장세 47.3%, 유럽 23.9%, 미국이 54.1%나 성장을 하면서 북미 지역 그 EV 수요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G 엔솔은 이제 거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겠다가 그 기조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이제 GM과의 그 조인트 벤처 1기 안정적 양산을 전개할 것이고 또 EV 원통형 판매 이 부분 이제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 부분 통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Q&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M과의 GB 공장, 이 합작 공장이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나 수익성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LG 엔솔 담당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양산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품질과 생산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늦어졌다. 그 부분이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풀 램프업 그냥 생산 가동을 이제 10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역시 GM CEO 발표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는 그 차량 자체의 생산과 판매 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EV 원통형 판매 증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3분기에는 주요 고객사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여기 테슬라 공장 업그레이드로 잠시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테슬라가 이번 실적 데이터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감안해서 이제 아무래도 당사 출하 물량이 일시적으로 하반기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 및 주요 추진 계획 부분이고 또 관련된 Q&A 연이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왼쪽 윗부분에 있는 그래프 살펴보시면 글로벌 대외 환경 전망 부분에서 특히 지역별 EV 판매량 전망의 변화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022년 12월에 전망한 각 대륙별 EV 판매량과 2023년 3월에 전망한 각 대륙별 EV 판매량에서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북미 지역만 그 전망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 8% 전망치를 상승을 시켰고 오히려 유럽과 중국은 EV 판매량 전망치를 올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의 하반기 EV 판매량 전망치는 이전과는 좀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덜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북미 지역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원재료 부분도 나왔는데요. 이제 상반기 메탈가 하락분이 하반기 판가에 반영이 본격화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 같은 그런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판가에 보다 더 반영이 되는 그런 2분기 있다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가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원가 경쟁력 있는 메탈과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망 형제화를 통해서 좀 수익성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동시에 이 원재료단의 안정망을 가장 확보하는 길은 이 클로즈드 룹, 리사이클, 리유즈, 그러니까 새로운 원재료 확보를 최대한 줄이고 리사이클, 그러니까 리유즈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두 개 관련해서 이제 Q&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정확한 전망을 얘기해 달라라고 언급했을 때 이제 유럽의 EV 수요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고객 재고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배터리 그 주문이 지연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더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3분기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가이던스에서는 가장 결정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4분기에는 하지만 오히려 그 IRA 정책의 탄력성으로 수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전체 매출 대비 또 영업이익 고려했을 때 30% 정도 성장이 달성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부분 이제 아무래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교보증권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IRA에서 잡히는 영업이익을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AMPC 부분이 이제 IRA 보조금인데 1분기에는 1,000억 원대가 잡혔고 지금 2분기 때 당시 이제 추정액으로는 1,400억 원대를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1,109억 원이 이번 2분기에는 나온 셈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IRA 보조금을 2023년에는 7,700억 원대를 받게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2분기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AMPC 수의 기대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Q&A에서 LG엔솔은 올해부터 결산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각 OEM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해서의 쉐어링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논의 중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증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상 IRA 제도 자체가 이제 외부 변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 수익성 확보에 보다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엔솔 그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된 LFP 전략이라든지 ESS 관련된 질문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LFP 아무래도 중저가 E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FP 부분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떠냐라는 질문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 남경 ESS 라인 LFP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중국의 LFP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성능 차별화의 개발에 노력 중이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ESS 부분에서는 이제 하반기 북미 지역 전력망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앞에 관련된 부분들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제 LG엔솔의 2023년 가이던스는 이제 다양한 제품 경쟁력과 고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LFP 배터리도 포함을 시켜서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갖추겠다라는 부분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 30% 중반 성장과 수익성 지속 향상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30% 중반대로 향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2022년 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45% 정도 매출이 상승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지난해 대비해서는 소폭 줄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연간 매출 목표단보다는 사실 실적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당장 3분기, 4분기에 그 매출이 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부분의 그 영업이익 회복세, 매출 회복세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그 불황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쳐서 가이던스 탓으로 실적 발표날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LG화학과 LG엔솔 실적 발표한 그날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과 급락이 나타난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LG엔솔 실적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식 실적 자료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